신문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모든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라는 바람이 있고 정말 올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한 부분, 제가 시간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통을 할 수 있겠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몇 번 추계, 몇 번 주력, 몇 번 방어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최종 선택은 당일날 선택이 되는 거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편성에 따른 그런 혼돈도,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마필, 불안한 인기 마필, 추천하는 마필 간의 능력차, 능력 비교,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 부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의 기승 불가 기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부산에서 기승 불가하는 기수를 살펴본다면 다실바 기수는 이제 기승 정지가 금요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기승할 수 있고요. 송경용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까지는 기승 불가, 기승 정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서승훈 기수라든가 여기 임성실 기수, 페로비치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역시 경마라는 게 경주마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기승기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서승훈 기수, 임성실 기수,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못하고요. 다실바 기수와 송경용 기수는 금요경마에는 기승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먼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오늘 최고로 자신있게 준비된 승부처는 3경주 8경주입니다. 3경주 8경주가 강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4경주는 제가 한번 시원하게 배당을 눌러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가 맞이했고요. 기회를 맞이했고요. 여기에 7경주까지 3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이렇게 승부수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승부경주에 좀 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신예 마필,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도 있고요. 자, 1경주에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4번 하늘미소라는 마필입니다. 역시 실전에서의 입상의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 12월 달에도 조금은 아쉬웠지만 역시 나름대로 본연의 그런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 경주가 1분 2초 1 이 기록을 이 마필의 능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여건이라면 4번 마필은 일정 부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기승을 했던 김혜성 기수의 재기승이라면은 여전히 믿음이 가는 건 마필이죠. 4번 마필. 저로서도 일단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신의 마필 중에 제가 꼭 주목하고 싶은 마필이 있습니다. 강하게 한번 눌러볼 수 있는 마필. 바로 외곽에 있는 7번 KF1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상당히 좋네요. 초반에 약간의 출발에서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었고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대 마필과 견줘봐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 7번 KF1입니다. 저는 신마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 훈련이라든가 주행심사 이 모습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7번 KF1이라는 마필은 상당히 좋네요. 일단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7번 마필. 여기 있는 2번 화랑브라보 같은 경우가 글쎄요, 그동안에 좀 편성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난 10월달 데뷔전 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1번지인데 1분 00초 플랫입니다. 상당히 빠르고 강했던 마필이었고 직전 경주도 컬러풀 윈드라는 마필이 1분 01초 9했다는 기록이었죠. 역시 편성 자체가 강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마필이 데뷔한 이후에 세 번째 경주인데 가장 편성은 약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데뷔해봤을 때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주고요. 2번 마필. 6번 화랑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네요. 그러니까는 뒷심의 경진력은 좋은 마필인데 과연 초반에 얼마나 붙어줌으로써 종반의 기회를 맞이할 할 것인가. 앞선이 무너지는 흐름에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가 은근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6번 마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만 추입력은 좋다. 추입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6번 마필. 5번 정돈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두드러진 모습은 아닌데 안정되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본 이상의 순발력이 좋았었고 뒷심도 크게 밀리지 않은 모습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5번 정돈로. 자, 이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1번 난산스타라는 마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마필이 선행력이 이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도 아니고 뒷심이 이렇게 뭐 위력적인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1번 마필의 인기는 좀 과도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경주를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역시 뭐 4번 하늘미소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 7번입니다. 7번 KF1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화랑브라보, 6번 화랑스카이, 5번 정돈로입니다. 공교롭게도 2번하고 6번이 이 마필들은 좀 필히 안고 가야 되는 게 같은 마주입니다. 뭐 그냥 같은 마주, 그러니까 동일 마주라고 해서 그냥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임성실, 페로비치, 서수훈 기수, 다실바 기수, 송경영 기수 오늘 금유경만 다 출전 못합니다. 기승 기수 영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남아있는 기수들 중에 강력한 기수로 꼽히고 있는 최시대 기수, 유현명 기수를 기승시켰습니다. 바로 2번과 6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을 추고 7번을 강력하게 노리지만 2번하고 6번은 안고 가야 된다. 2번하고 6번은 승부 의지라든가 기수의 역량, 경주만의 능력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의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전반부에는 좀 믿고 갈 수 있는 축이 좀 정해져 있는 경주가 좀 많이 있네요. 이번에 이경주도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6번 주말보배입니다. 6번 주말보배. 데뷔전에서도 1분 2초 8 뒷심의 여력도 끈끈했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는 준우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직전에 준우승의 성적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더 보여줄 거림이 있었 정도의 거림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경주도 잘 안 풀렸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은 이번 경주의 편성상 6번 주말보배는 강하게 믿어주셔도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6번 주말보배를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배팅축이 되겠고요. 강권이 2위권인데 2위권도 뭐 이렇게 크게 이변은 없지만 자 먼저 1번 대오놀이입니다. 대오놀이가 최근에 입상한 경우는 없죠. 2세 맞빌, 그러니까 이제 3세 맞빌이죠. 자, 이 맞빌이 1번 게이트의 입점인데 최근에 그동안에 입상한 경우는 없지만은 기록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연의 타임은 띄워주고 있는데 상대가 강했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대원우리의 그런 성적과 능력,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주는 도전 가능한 편성이다. 편성입니다. 1번 마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1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복병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마리. 역시 2번과 이제 또 8번이 운주 시리즈. 마주가 동일 마주의 마필들인데, 이거 좀 예사롭진 않네요. 8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행심사 때는 좋았는데, 실전에 변화를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의 가능성이 일단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적응력이죠.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걸음이 워낙 안 나왔다라면 관심도 없었겠지만 이미 주행심사 때부터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세 번째 경주만의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 마필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점에서 또 유현명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 21조 마마에서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꺼내들었죠. 이번 경주 8번 운주불패는 노림수의 마필이고 이번 운주예배를 제가 왜 지켜보냐면 이 마필은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폐출혈이 아니라 이제 비출혈이라는 그런 질병 때문에 질병도 있긴 했지만 크게 영향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공백기를 가졌는데 예전 대비 와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된다는 거는 마필 자체가 힘이 많이 찼다는 반증인데 주행심사 때 이 마필이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은폐, 본연의 능력을 약간 숨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주행심사 때 다 해봐도 됩니다. 모래도 맞춰보고 땡겨도 보고 다 해봐도 되기 때문에 합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본연의 능력은 아니었다. 본연의 능력의 100%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전 대비 변화가 왔고 가장 큰 변화는 스타트가 됩니다. 힘이 많이 찼다라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제 2번과 8번이 동일 마주의 마필에 8번은 기본의 능력이 좋은데 변화가 왔고 유현명 기수의 기승 2번 마필은 공백기를 거쳤지만 예전 대비 분명히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8번이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고요. 마지막 이제 5번 IM 차터드 신윤섭 기수가 6조 마방에 딱 2번 계승했는데 2번 다 우승이었습니다. 정말 블루칩이죠. 6조 마방에 정말 상대 조금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인 기수가 되겠고 IM 차터드의 그런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힘은 차 있네요. 그러니까는 추진을 가했을 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종반에 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복병 마필로 바로 5번 IM 차터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주를 일단 순서를 나뉘어 본다면 6번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고요. 6번을 축으로 해서 딱 3대의 마필을 좀 강하게 누립니다. 1번 대우리 여기에 동일마주의 마필 2대의 마필 2번 운주의 별 유현명 기수 기승한 8번 운주불패 2대의 마필을 강하게 누리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주 저는 이렇게 추론됩니다. 6번을 축으로 해서 주목할 마필들은 1번, 2번, 8번 여기에 5번 마필 요 순서대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번 마필이 복병이 될 수 있겠죠. 2번 마필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400m 레이서이고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승부처가 될 수 있겠고 그냥 승부처가 아니라 A급 승부처입니다. 좀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경주고 그에 따른 믿음도 강하고요. 팁을 들어본다면 3경주도 축은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좀 믿을 수 있는 축이
많이 눈에 띄는데 3경주도 외곽에 있는 12번 스타티세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능력과 기록과 성장세를 감안해 본다면 돋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맛필이 다리 12번 스타티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맛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주요 맛필들의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12번을 제외한 이외 인기 맛필들의 능력이 썩 그렇게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불안한 인기 맛필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어차피 경마라는 거는 이제 인기 순위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이 딱 짜여지면 가장 인기를 모으는 맛필, 그 다음에 또 인기를 모으는 맛필이 있겠죠. 편성이 강하건 약하건 어찌됐든 간에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2번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저 맛필이다, 저 맛필이 좀 강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맛필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12번을 제외한 다른 맛필들이 인기마로 부활이 됐을 때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 이 맛필이 인기 맛필? 그런 맛필이 몇 도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맛필들은 살짝 뒤로 미룰 수 있겠고 강력하게 좀 누려볼 수 있는 두 마리의 맛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찬스로 보여지고요. 이 편성이라면 이거는 저로서는 무조건 되겠구나, 무조건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맛필들이 있습니다. 그 맛필을 저는 주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3경주가 강축이 있는 듯 보이는데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2위권이 접전이기 때문에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A급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6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준비된 저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저는 이번 경주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소위 말해서 믿을 수 있는 맛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의 9번 성실소녀, 10번 그랜드 축제, 여기 7번 아델스텔라까지 눈에 띄는 정도가 되고요. 아델스텔 7번 맛비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1400의 경주 경험이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600m 레이스입니다. 단거리에서 걸음의 여력이 남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중장거리에 되겠구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체도 판단해야 되고 힘찬 정도, 혈통, 거리 적성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아델스텔라가 물론 이제 상대 마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저도 가장 처음으로 이 마필을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마 나아 보일 뿐이지 1600m에서 과연 100% 이 마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상당히 좀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죠. 1600m 레이스를 뛰어보는 이제 9번과 10번인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마필들은 1600m 레이스를 1분 43초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소녀가 17번을 뛰어서 준우승 딱 한 번입니다. 그랜드 축제는 10번을 뛰어서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성과는 별로 없었다. 물론 이제 잘 뛰었으면 승급했겠죠. 그만큼 이마필들 또한 인기마로 부과되고 있긴 한데 크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져가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경주 넘게 초반에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그동안에 계속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전에서 크게 걸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걸음의 변화는 없는데
정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또한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 시뮬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전개라면 이거는 통할 수 있겠구나. 미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차피 다른 인기 맛빌도 믿음이 좀 떨어진다면 그럴 바에는 노리는 맛빌을 좀 강하게 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편성도 되어 있고요. 전개도 나오는 맛빌, 부당의 이점도 유리한 맛빌. 이건 한번 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4경주가 좀 무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과감하게,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편성이면은 한번 붙어볼만 합니다. 제가 이 맛빌은 능력이 있는 맛빌로 계속 추천을 했다 했죠.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동안의 편성을 보고 있는데 이 편성에 1600이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 자, 이 편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경주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고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총 14마리가 나옵니다. 정말 혼전도가 높을 듯 보이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번 제 5경주를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딱 한 방, 정말 딱 2대의 마필, 한 방이라는 건 복승식 두 마리죠. 딱 한 방, 한 방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2대의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다. 여건도 좋고요.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9번 원더풀 재즈입니다. 이제 정초부터 김영관 조교사가 오늘 추천하는 마필들의 기술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대통령배라든가 그랑프리 나름대로 준우승 선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김영관 조교사한테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초부터 달려보자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요. 중요한 거는 원더풀 재즈의 능력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능력만으로 저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마필도 잘 뛰고 이 마필도 기록이 좋고 잘 뛰는데 왜 9번일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걸음, 기본의 능력, 평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9번 마필이 분명히 사이즈는 위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파트너는 바로 내 측의 4번 캐치 더 빅토리입니다. 캐치 더 빅토리. 이 마필은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주행임사를 다시 받았을 때 완벽하게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실전에 반영이 됐고 역시 직전 경주의 복귀 전 설립은 14초대의 기록 상당히 좋았었죠. 또 주목할 부분이 캐치 더 빅토리는 유현명 기수의 기승입니다. 믿을 수 있죠. 여기 9번 원더풀 재즈는 조인건 기수의 기승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네임밸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돋보이는 두 명이고 공교롭게도 경주마의 능력 또한 가장 돋보이는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한 방을 자신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되고요. 출전 두수는 많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대의 전력이 월등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타 쌍피를 한번 눌러볼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는데 3복 3쌍이 또 있죠. 그럼 이제 3위권 도전은 어떤 마필들이냐? 자, 바로 이 8번 핫플레이입니다. 33조 마방의 역시 신윤섭 기수도 정말 이 합이 정말 좋네요. 그동안에 9번의 33조 소속의 마필에 기승을 해서 준우승 2회, 우승 2회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을 타면 4번 반 정도 입상을 할 정도의 그런 확률. 상당히 좀 높은 수치이고 최근의 핫플레이 그런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3위권 도전은 기대가 되네요. 8번 마필. 승급전에 많은 1번 마인드존, 여기에 14번 컬러풀 윈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 마필들의 능력도 9번과 4번을 넘어설 수는 없다. 자, 5경주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습니다. 2뒤의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요. 기승기수 믿음직스럽고 훈련 좋고
뭐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바로 9번과 4번입니다. 한 방에 인정하고요. 여기에 8번 핫플레이, 1번 마인드존, 14번 원더풀 컬러풀 윈드까지 3위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임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좀 혼전이네요. 가능성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게 추천하는 마필 간에 이게 능력 평가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그 미세한 차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3대의 마필을 주목을 하겠습니다. 바로 내치긴 5번 그레이트고, 여기에 7번 청마 황후, 외곽에 14번 노던 나이츠. 글쎄요, 제가 너무 기승기수 쪽에 편승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눈에 갑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능력 기수가 빠지는 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유현명 기수, 조인건 기수, 뭐 김혜선 기수 눈에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7번 청마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될 듯 조금은 아쉬웠다가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청마왕이라는 마필 자체가 선행력이 좋습니다. 예전에 추임력도 좋았고요. 다만 따라오면은 걸음만 남은 채 순위권, 그러니까 5등 정도. 선행을 받으면은 뒷심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 그 점이 좀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을 했네요.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12월 10일 1400을 1분 28초 1에 주파를 했는데 이 기록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이번 경기 유현명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유현명 기수는 11월 달에 이미 베스트 함성에 기승을 해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선택은 7번 청마황후가 되겠죠. 정말 12조 마방의 전형적인 훈련 패턴인데 승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교사가 훈련을 담당을 했다가 딱 마무리 훈련 때 기승할 기술을 훈련을 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도 조교사가 훈련을 담당을 했다가 전진구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딱 시행을 했고요. 이번 경주 조교사가 직접 훈련을 했다가 딱 목요일날 유현명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승부 패턴이고, 결정력이 보완이 된 청마황후의 승부 의지가 강하고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다. 부담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부담 중요는 아닙니다. 충분히 유현명 기수의 기승수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7번 마필, 그래서 저로서는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5번 그레이트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계속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웠는데 역시 뭐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걸음 1분 28초 4에 따른 기록과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레이트고, 자, 외곽에 14번 노던 나이츠.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역시 뭐 기복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에 보여줬던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때 기승했던 조인건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이거는 또 한 번의 승부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경주의 능력 대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저는 인정합니다. 복병 마필로서 14번 노던 나이츠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외 마필들은 한이바람, 동일마주에 이제 4번과 8번이 있는데, 글쎄요, 뭐 4번, 8번 중에서는 4번의 능력을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10번 모닝 썬더, 추임력이 좋죠. 자, 이게 최고의 복병 마필은 발이 3번 반지의 기적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에 두 번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최선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마필도 더 나은 걸음이 있고 이미 보여줬던 걸음도 있고요. 또한 반지의 기적의 그동안에 가장 좋은 호흡을 보였던 기수가 바로 이성재 기수입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딱 마무리 훈련 때 출발 연습까지 시행을 하면서 이거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
게이트도 상승이 됐고요. 여러분 일단은 3번 마필이 이번에 최고의 복병 마필로서의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일단은 7번과 14번의 노림수가 상당히 강하고요. 일단은 7번은 추구를 해서 14번, 여기 10번, 3번, 5번, 4번 마필 정도까지 일단은 가능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7번은 완전히 달라졌고 여전히 훈련 패턴 좋고 기승기수 믿음직스럽고요. 7번을 중심으로 해서 14번 노던 나이츠, 10번 모닝 썬더, 3번 반지의 기적, 5번 그레이트 고, 이 순서대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6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제 7경주, 8경주의 승부처가 남아 있습니다. 8경주는 오늘 A급 메인이 되고요. 7경주, 8경주인데 맥은 좀 같이 합니다. 5두 마필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는 복승식 5마리를 꼽아드린다면 아마 적중하기 쉬울 겁니다. 단 어떤 마필이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그러니까 충마 선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7, 8경주가 그렇고요. 결론은 이거죠. 승급전에 많은 1번 아델 크라운, 최근의 경주는 너무너무 좋고 여기에 비록 브리더스컵 대회에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유현명 기수 기승한 10번 몽땅의 능력, 일반적으로 그렇죠. 몽땅이 국산마 5등급까지는 완벽하게 그냥 초토화 시켰습니다. 직전에 브리더스컵 때 부진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브리더스컵 대회가 비록 국산마 2세 마필 간의 경쟁이었지만 이 편성, 이거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라는 편성의 사이즈를 군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최소 국산마 3등급 정도의 수준의 마필들이었습니다. 2등급까지는 조금은 약해 보이고 3등급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몽땅이 직전에 부진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는 3등급의 사이즈였다 라고 놓고 본다면 이 마필의 능력평가는 쉽게 나오겠죠. 이번 경주는 국산마 4등급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10번의 경쟁도 중요하겠고, 과연 이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4등급에서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국산마 4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이 있는데 바로 4번 토암스타, 8번 그레이트 댄스, 9번 로페가수스, 이 마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부분이 토암스타가 54를 집어줬죠. 로페가수스가 57을 집어줬습니다. 이 뒤의 마필은 그동안에 상대 전적이 좀 있는데 만약에 동일 부담 중량이거나 근소한 부담량의 차이라면 로페가수스가 분명히 셉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처럼 이 뒤의 마필의 부담량 차이가 3kg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로페가수스가 분명히 4번한테는 칩니다. 이런 평가도 중요하고요. 8번 그레이트 댄스는 주식으로 따지면 우상향이라고 하죠. 이 마필은 전적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상향인데 계속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것도 국산마 4등급의 편성이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부담력을 보니까 8번 마필이 기존의 4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승급전에만은 1번, 10번, 여기에 기존의 4등급의 강자인 4번과 9번 마필 대비 부담력이 얕습니다. 적고요. 기승기수는 누구다? 조인건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1번과 10번의 능력평가, 또한 기존 마들과도 얽히고 설킬 그런 4번, 8번, 9번의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만 제대로 잡고 믿음의 확신만 있다라면 어차피 5도의 마필 내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승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번 제 7경주가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의 세 번째 승부처가 바로 이제 7경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에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제가 7경주와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도 이 5두의 마필 바운더리는 일정 부분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2번, 4번, 9번, 10번이 중심이 될 수 있겠고 이외 한 자리는 이제 뭐 3번이냐 7번이냐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마필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충마에 따른 믿음의 확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면 시모 부담 중에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번 영광, 그러니까 2번 영광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호전된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뭐 이 정도로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었죠. 부담량이 좀 늘었고요. 1번 사키사키는 56을 딱 짊어지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고 저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좀 쉽진 않다 라는 점. 3번 기적의 족토마도 능력은 좋긴 하고 직전에 호전된 모습인데 57이면 너무 과합니다. 4번 쿨가이는 승급전. 과연 최근의 경기력은 정말 좋고 그동안의 9번의 실전경에서 3승 준우승 4회인데 과연 이 마필이 3등급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겠느냐. 등짐은 좀 적지는 않습니다. 54까지 짊어졌습니다. 9번 그레이트 보스 58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 마필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최근의 부담 중량을 그대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마필들이 등짐이 조금은 상향 조정된 그런 모습이 됐고요. 여기에 10번 톰메이트도 4등급까지 그야말로 상당히 돋보였다가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직전의 경주 내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단 1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 평가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의 능력 평가에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연명기수의 기승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과 4번의 부담 중량 저로서는 미세하긴 합니다만 조금은 중요한 역할 역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고 직전과 동일한 58, 54를 짊어진 9번과 10번이 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조금은 키를 주고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8경주는 저는 이번 경주 오늘 3경주 이어서 A급 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 정말 마무리를 새해 첫날 상당히 중요하죠.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그 시작입니다. 이 A급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첫 A급 메인인데 정말 이 8경주에 남다른 각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신을 심어드리면서 한번 확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실한 적중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금일경마 붙어볼만 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말 2021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감사드리고 싶고요. 정말 2022년도에도 시모은 경마TV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면서 저랑 매주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제가 조금이나마 준비한 부분, 열심히 준비한 부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